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66강 되겠습니다. 유닛 66고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용 어렵습니다. 제가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어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된 구동사의 경우 타동사와 부사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동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동사 구는 들어봤는데 구동사라는 말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사 구라는 것은요. 동사는 필요에 따라 수식어, 보어, 목적어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동사부터 의미적 문법적으로 엮이는 부분까지를 동사구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구동사의 경우에는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덩어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사구와 구동사라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덩어리는 두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동사로 볼 수 있고요. 이때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된 구동사의 경우에는 타동사와 부사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번 이어서 가볼게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명사가 위치해도 되고요. 타동사와 부사 다음에 명사가 위치해도 됩니다. 우리는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인데 타동사의 목적어로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해도 되고요. 타동사와 부사 다음에 위치해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 볼게요. 타동사의 목적어로 이번에는 대명사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위치할 수 있어요. 타동사, 부사 다음에 대명사가 위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표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타동사,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도 괜찮고요.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명사가 쏙 들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얘도 맞는 어순, 얘도 맞는 어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요. 타동사, 부사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 둘, 세 개는 가능하고 얘가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해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둘 짝을 이뤄서 보시면 좋을 텐데요. 먼저 위에 두 개입니다. Turn down the volume, turn the volume down. 이때 turn은요 타동사고요. down은 부사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목적어로 the volume이라는 명사가 나온 상황이겠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타동사,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도 괜찮고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turn down이라는 것은 소리 같은 것을 줄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turn down the volume과 turn the volume down은 소리 좀 줄여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둘 다 구조상으로 어순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가보시면 turn down it, turn it d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목적으로 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대명사가 목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지 타동사, 부사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는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타동사, 부사 사이에 대명사가 쏙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판단해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 turn이라는 동사가 타동사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 down이 부사인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어순 맞추는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칠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갈 텐데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 그리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타동사 플러스 부사하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분이 어렵다고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의 동사는요.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치사라고 알고 있는 그 아이도요.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모를 아이가 나와 있는 경우에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는 분리가 가능하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분리가 안 됩니다. 대명사가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쏙 들어가야만 하고 자동사 전치사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명사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타동사 플러스 부사인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인지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할 수 있게 해드리긴 할 거예요. 샘플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get on it, turn on it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판단이 되실까요? 여기서 get과 turn이라는 동사는요. 자동사도 타동사도 가능한 아이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치사로 알고 계셨을 이 on이라는 단어도 부사로도 가능합니다.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get은 자동사고요. 그러면 이때 on은 전치사가 되겠죠. 대명사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전치사 다음에 오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turn은 타동사고요. 그러면 이때 on은 부사가 되겠죠. 그러면 대명사 it이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여기 사이에 쏙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방법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집중하시죠. 첫 번째. 주어가 전치사 또는 부사인 상태가 되면 전치사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방금 보셨던 동사 다음에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아직 판단이 안 되는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어가 전치사 또는 부사인 상태가 되면 이 아이는 전치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가 전치사 또는 부사인 상태가 되면 이 아이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치사 또는 부사인지 모를 이 아이의 기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주어가 이 상태가 되는지 목적어가 이 상태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부터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모를 그럴 아이가 등장할 때마다 기본 의미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기본 의미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하고요. 이 아이는 다음에 하시게 될 전치사 편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영어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씩 챙겨 두세요. 자,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문장의 주어가 전치사 또는 부사인 상태가 되면 이 아이는 전치사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자동사와 전치사는 분리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문 볼게요. He got on the bu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he가 주어고요. 자, 동사 나와 있고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아직 모를 on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 bus라는 목적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문장의 주어가 on 상태가 되면 이때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목적어가 on 상태가 되면 이때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on의 기본 의미가 뭘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on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접촉면 위에 붙어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on은 접촉면 위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위에라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on은요. 탑승한, 켜져 있는, 착용하는 이란 의미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얘네도 모두 다 접촉면 위에 붙어 있는 느낌에서 확장이 된 겁니다. 자, 탑승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그 자동차 같은데
지하철 같은데 탑승했다는 것은 내 몸이 올라가서 붙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n에는 탑승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게다가 전원이 켜져 있는 의미도 있는데요. 자, 전원이 딱 스위치를 켜서 붙게 되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접촉면 위에 붙게 되면 전원이 켜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자, 옷과 같은 것이 나의 몸에 붙게 되면 착용하는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on에는 접촉면 위에라는 기본 의미에서 탑승한, 켜져 있는, 착용하는 이라는 의미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주어인 그가 on 상태, 붙어 있는 상태, 여기서는 교통수단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탑승한 상태가 되는 걸까요? 버스가 탑승한 상태가 되는 걸까? 요거 보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그라는 사람이 버스에 탑승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어는 전치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ot과 on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나오든 대명사가 나오든 반드시 전치사 뒤에 와야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 이유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치사의 경우에는요. 제가 어떤 말 앞에 위치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 앞이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명사라는 것은 당연히 대명사도 포함을 하겠죠. 결국 전치사라는 것은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든 대명사가 나오든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반대로 명사나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위치해야 하는 거죠. 자, 결국 주어가 on 상태가 되는, 탑승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 뒤에 명사가 나오든 대명사가 나오든 반드시 전치사 뒤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는 버스에 탑승했다라는 의미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He got the bus on.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얘가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위치해야죠. 대명사 앞에 위치해야죠. 이렇게 명사 뒤에, 대명사 뒤에 위치할 수는 없어요.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 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목적어가 전치사 또는 부사인 상태가 되면 이번엔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타동사와 부사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He turned on the TV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he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아직 모를 on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the TV라는 목적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주어인 he가 on 상태가 되는 건지 목적어인 the TV가 on 상태가 되는 건지 요걸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은 TV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전원이 켜져 있는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라는 사람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목적어인 TV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TV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가 on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때 on은 부사가 되는 것이고요. turned on은 분리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의미는요. 그가 TV를 켰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때 on은 TV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부사, 그래서 분리가 가능해. 그래서 he turned the TV on 이 문장도 맞고 이 문장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주어가 전치사 또는 부사의 상태가 되는지 목적어가 전치사 또는 부사의 상태가 되는지를 보셔야겠고요. 그러려면 일단 전치사 또는 부사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 괜찮을까요? 자, 이와 관련돼서요.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답답하기만 했던 전치사 또는 부사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거 영상에 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 그리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결국에는 암기를 해 주셔야 할 텐데 그냥 단순 암기 말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볍게 확인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개념 확인 문제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암기를 시도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turn on과 turn off를 짝을 지어서 보세요.
turn on은 켜다라는 뜻이고요. turn off는 끄다라는 뜻입니다. 자, on이라는 것은 전원이 켜져 있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urn on, 돌려서 전원을 붙여 켜는 겁니다. turn off에서 off는 분리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전원을 분리시키는 거니까 전원을 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turn up이 되겠습니다. up은 위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turn down에서 down은 아래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돌려서 올리는 거니까 올리는 거고요. 돌려서 아래로 내리는 거니까 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try on 입어보다, put on 입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덩어리고요. 이때 on이라는 것은 내 몸에 착용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옷이 내 몸 위에 붙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때 put on, put은 놓다라는 의미고요. on이라는 것은 내 몸 위에 붙이는, 그래서 내 몸 위에 붙여 놓는 개념으로 입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덩어리예요. 자, take off입니다. off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한다고 그랬어요. tak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붙어 있던 것을 분리시켜서 가져가는 개념이니까 벗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give up은 포기하다인데요. 자, 이때 give는 준다는 것이고 up은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도 또 보시겠지만 up이라는 단어는요.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끝이 나오겠죠. 그래서 up이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의미에 더해서 끝까지,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쉽게 이해하자면 싹 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는 건 주는 건데 싹 다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다 줘. 그래서 포기하다라는 느낌까지도 연결이 돼요. 자, put off는요. put이 놓다고요. off가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던 것을 분리해갖고 따로 떼어놔요. 그러면 연기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케줄표에 붙어있고 적혀있던 것을 따로 떼어서 놓는다, 연기한다, 억지로라도 연결해보세요. 자, put together라는 것은요. 놓긴 놓는 건데 함께 놓는 거니까 조립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pick up이라는 것은 집어들다, 데리고 가다라는 건데, 자, pick은 집다고요. 예, up은 위로라고 그랬죠. 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집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들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싹 집어서 태우고 또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러 가다 이런 의미까지 있다는 거. 자, wake up은요. wake가 깨우다고요. up은 위로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깨워서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깨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볍게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hand in이 있습니다. 얘는 제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hand가 손인데 손을 가지고 뭔가를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in은 안에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제출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다가 서류를 넣는다. 우리가 서류를 넣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출한다는 것도 어디 안에다 집어 넣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hand in 하면 제출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 throw away라는 것은요. throw가 던진다는 것이고요. away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멀리 가게 한다. 그래서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fill out인데요. fill은 채우다고요. out은 기본 의미가 밖에, 바깥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out도요.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밖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out은요. up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자연스럽게 하면 싹 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싹 다 채워라. 그래서 어떤 양식을 기입하다, 채우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find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check out 하게 되면 얘는 확인하다는 뜻인데요. 얘는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근데 뭐 랩 같은 거 할 때 보면 check it out 이렇게 하죠. check out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check it out 이것만 기억해도 얘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은 확인하다고요. 자, 옆에 있는 find out과 figure out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얘는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find out은 알아내다, 알게 되다. figure out은 알아내다, 이해하다는 뜻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먼저 find out은요. 주로 조사하거나 듣거나 경험한 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거나 알게 되는 겁니다. 조사하거나 듣거나 경험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거 find out이고요. figure out이라는 것은요.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알아내거나 이해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find out과 figure out은 모두 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까 out이 뭐라고 그랬죠? 밖에 밖으로라고 그랬어요. 아, 꼼꼼 숨겨져 있던 것을 찾아내서 밖으로 꺼내. 그래서 알아내다, 이해하다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figure out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딱 연결해서 알아내고 이해해서 머리 밖으로 꺼내는 개념으로 이미지를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동사 플러스 부사고요. 이제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들이 꽤 있긴 할 텐데요. 자, 제가 암기에 도움을 드리자면 look at, look for, look after, look like가 있습니다. 이렇게 look과 전치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가 전치사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어쨌든 look 다음에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뭐를 i가 연결되어 있으면 얘네는 look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전치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ook at이라는 것은 뭐뭐를 보다, look for는 뭐뭐를 찾다, look after는 뭐뭐를 돌보다,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look after는요. after가 뒤에라는 뜻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종종 뒤에 따라다니면서 살펴봐야 돼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살펴보다, 그래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기가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look for라는 것은 찾다라는 거 뭐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look 다음에 있는 i는 전치사로 보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요. 요것도 하나 팁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at은요. 그리고 for는요. 아주 극히 일부 일상생활에서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 at과 for는 그냥 전치사로 쓰인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암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가 됐고요. laugh at은 뭐뭐를 보고 비웃다라는 거 우리 살펴본 상태고요. 이미 게다가 at은 전치사로 쓰인다는 걸 알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wait for라는 거 우리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 상태인데 자, for도 전치사로 쓰인다는 걸 암기하신다면 특별히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listen to라는 것은 워낙 많이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뭐를 듣다. 자, care about 이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신경 쓰다는 얘기인데 이때 about이 대체로 전치사로 쓰이지만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are about은 따로 집중해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뭐에 대해 신경 쓰다, 관심 갖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요 정도 암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됐어요.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1번 Why don't you try on it 또는 try it on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try on은 입어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는 너 그거 입어보는 것은 어때? 라는 의미가 되어야겠죠. 이때 try on이 타동사 플러스 부사인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인지 이거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on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를 안 상태에서 주어가 on 상태가 되는 건지 목적어가 on 상태가 되는 건지 이걸 보시면 된다고 그랬네요. 자, on의 기본 의미는 접촉면 위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수단 위에 붙어 있게 되면 탑승한이 되는 것이고 전원이 붙어 있게 되면 켜져 있게 되는 것이고 옷이나 양말, 모자, 장신구 같은 것이 내 몸에 붙어 있게 되면 착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겠죠. on은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on 상태가 되는지 그것이 on 상태가 되는 건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할 때는요. 내 몸이 옷에 들러붙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내 몸에 와서 들러붙는 거잖아요. 제가 옷 같은 거 입을 때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갖고 와서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이 내 몸에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on 상태가 되는 건 물건이 on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on의 상태, 즉 들러붙는 착용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사, 그러면 try는 타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it은 반드시 그 사이에 쏙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얘는 Why don't you try it on이 답이 되어야겠네요. 자, 2번으로 갈게요. He will never give it u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give up이라는 것은 포기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는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발음만 해봐도 give up it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give it up 하게 되면 얘는 연음이 되어서 발음상 굉장히 편하고요. give it up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give it up이 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give up이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적용해 보긴 할 텐데 사실 제가 보기에 2번은 원리가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는요. 100% 다 통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95% 이상은 통하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give up에서 up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를 안 상태에서 he가 up 상태가 되는지 it이 up 상태가 되는지를 보셔야겠죠. 자, up의 기본 의미는 위로 올라가는 이라는 의미가 됐고요. 올라가다 보면 결국 끝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의미로 끝까지 다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한다는 의미, 철저하게 다 한다는 의미까지도 확장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싹 다라는 의미로 적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give up은요. 주긴 주는 건데 싹 다 줘서 결국은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완전히 끝까지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가 up이 되는 떠나가지는 끝까지 떠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갖고 있던 그것이나 물건이나 뭐가 등등 그것이 끝까지 올라가서 떠나가는 상태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인 대상이 up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얘는 He will never give it up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의미적으로 와 닿는다면 좋겠지만 아니면 발음상으로도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표현상으로도 요거 답으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요 정도 가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Please turn down the music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lease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얘는 명령문의 구조가 되겠죠. 게다가 turn down은 얘는 소리 등을 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음악 소리 좀 줄여달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이 turn down에서 이 down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를 보셔야겠네요. 자, 기본 의미를 적용한 상태에서 기본 의미를 활용한 상태에서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you가 될 겁니다. 그럼 you가 down 상태가 되는 건지 음악이 다운 상태가 되는 건지를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다운이라는 것은 아래로라고 했습니다. 기본 의미가 소리를 음악 소리를 아래로 줄이는 거니까 결국은 당신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소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목적어가 다운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고요. 명사가 목적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뒤에 나와도 되고 사이에 쏙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둘 다 답입니다. 자, 4번 볼게요. I brought my own cups from home and took back them 또는 took them back 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져왔습니다. 제 컵을요 집에서. 그리고는 그것들을 다시 가져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take back 여기는 과거기 때문에 took back이 되어 있긴 합니다. 얘가 타동사, 부사인지 자동사, 전치사인지를 보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back의 기본 의미를 안 상태에서 내가 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컵이 백이 되는 건지를 보시면 될 텐데 뭐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백이라는 단어는요. 뒤에 뒤로라는 기본 의미가 있는 상태예요. 뒤로 간다는 것은 뭔가 다시 한다는 느낌이고요. 뒤로 간다는 건 제자리에 있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I'll be right back 이런 거 이거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back이라는 것은 뒤에 뒤로라는 의미에 더해서 다시 제자리에라는 의미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제자리로 가져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컵이 제자리로 가져가지는 상태가 되는 걸까요? 내가 집에서 컵을 갖고 와서 컵들을 집에 다시 갖다 놓는 제자리에 놓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컵이 결국은 제자리로 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back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 따라서 대명사 됨은 요 사이에 쏙 들어가야만 하는 상태가 되겠죠. 답은 took them back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B번 문제로 갈게요. 어법상 옳은 문장에 동그라미, 틀린 문장에 X 표시하라고 합니다. 1-1번.
Please fill out this for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fill out이라는 것은 채우다, 기입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out이 밖에, 바깥으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이 out에는요, 그 의미 말고도 바깥에,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 끝까지 철저하게 다시요. 바깥에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 끝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고 끝까지 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함께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out과 up은 비슷한 느낌이 있겠네요. 여기서도 싹 다라는 느낌을 적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기입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그렇다면 싹 다 기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은 당신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되겠네요. 자, 명사의 경우에는 부사 다음에 위치해도 되고 이렇게 타동사 플러스 부사 사이에 위치를 해도 되고 둘 다 맞는 것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Can I try on these shoes?라고 되어 있네요. 자, try on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동사 부사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on의 기본 의미 다시 보겠습니다. 접촉면 위에 붙어 있는, 탑승한, 켜져 있는, 착용하는. 얘가 타동사 플러스 부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목적으로 나올 때는 여기에 위치해도 되고 여기에 위치해도 되는 거죠. 둘 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on 상태가 되는 것은 신발이 내 몸에 on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Can I try on these shoes? Can I try these shoes on? 제가 이 신발을 신어봐도 되겠습니까? 자, 3번 문제 볼게요. 1번입니다. Many people care about animal rights. 2번은요. Many people care animal rights about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여기서 rights는요. 권리라는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right은 형용사 부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도 쓰이고 그때는 권리를 나타내요. 전체적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신경 쓴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care about이라는 것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는 걸 살펴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맞고 얘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원리를 적용해 볼게요. 자, about이라는 것의 기본 의미를 안 상태에서 many people이 about 상태가 되는 건지 동물의 권리가 about 상태가 되는 건지를 보시면 될 텐데 about은요. 뭐뭐에 대해서가 기본 의미가 되겠고요. 뭐뭐 주변에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내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는 그라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둘러싼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about에는 무엇을 둘러싼 주변에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about은 대해서 주변에라는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인지 동물 권리가 주변에 있는 건지를 보시면 될 텐데 함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동물 권리에 관심을 갖고 그 주변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구조를 보시고 1번은 맞고 2번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He laughed at my joke. He laughed my joke at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laugh at이라는 것은 뭐뭐를 보고 비웃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at이라는 것은 전치사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위치해야 되지 이렇게 전치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는 시도해 볼게요. at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한 지점 또는 한 시점에를 의미하고요. 이게 한 지점이나 시점이라는 목표와 관련돼 있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는 이란 의미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라는 사람이 어디를 향하는 건지 농담이 향하는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라는 사람이 나의 농담을 향해서 비웃음을 날린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어가 at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She handed in it before the deadline. 2번은요. She handed it in before the deadlin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체적인 의미는 hand in이 제출하다니까 그녀는 마감일 전에 그것을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hand in이
타동사 부사인지 자동사 전치사인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in의 기본 의미를 안 상태에서 she가 in 상태가 되는 건지 it이 in 상태가 되는 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in은요, 시간 또는 공간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제출해서 안으로 넣는 상태인 건데 그러면 결국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감일 전에 그것을 안으로 집어넣어 갖고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it이 in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대명사라는 것은 반드시 사이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틀렸고 맞았습니다. 6번 The phone rang and she picked up it. 2번은요. The phone rang and she picked it up. 이렇게 돼 있어요. picked up it. 이거 발음 불편하고요. picked it up. 얘가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불편할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자, pick up을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그녀가 up 상태가 되는 건지 it이 up 상태가 되는 건지 요거 보시면 되겠죠. 자, up이라는 것은 위로 끝까지 철저하게 싹 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화기가 울려가지고 그녀가 올라가는 상태예요. 전화기가 올라가는 상태예요. 자, 전화기를 집어 들어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화기가 결국은 올라가는 상태니까 목적어가 up 상태가 돼 타동사 플러스 부사. 그러면 대명사는 반드시 사이에 쏙 들어가야 되죠. 틀렸고요. 얘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He gave back it to me after using it 또는 he gave it back to me after using i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의미를 보게 되면 give back이라는 것은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gave back이라고 과거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주다, 다시 주는 거니까 돌려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것을 사용한 후에 나한테 그것을 돌려주었다는 의미가 될 텐데 이 back의 기본 의미를 안 상태에서 그가 back 상태가 되는 건지 it이 back 상태가 되는 건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back은 뒤로 다시 제자리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것을 사용한 후에 그것을 나에게 돌려준 거니까 그가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이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이 제자리에 온 거죠. 그러면 얘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사이에 쏙 들어가야 되는 상태죠. 틀렸고요. 얘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번 She turned up the heat because it was cold. 2번 She turned the heat up because it was cold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turn up이라는 것은 올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히터의 온도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떠한 아인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up 상태가 되는 게 온도인지 그녀인지 보시면 되겠죠. 자, 날씨가 추워서 히터의 온도를 올린 거니까 결국 올라가는 건 그녀가 아니라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가 up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명사가 up 다음에 와도 되고 이렇게 사이에 쏙 들어가도 된다.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up은 말씀드린 대로 위로 끝까지 철저하게입니다. 자, 9번, 10번 두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9번입니다. He took off his shoes before entering the house. 자, took off는 take off, 벗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라는 의미가 될 텐데 밑에 he took his shoes off before entering the house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얘가 타동사, 부사의 덩어리로서 분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off라는 기본 의미를 잡은 상태에서 he가 off가 되는 건지 신발이 off가 되는 건지를 보시면 되겠죠. off는 분리돼요. 떨어져. 분리의 기본 의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옷이나 모자, 장신구 같은 것이 내 몸에 와서 붙는 것이고요. 얘네들이 반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신발이 off가 되는 거니까 얘는 부사가 되겠고요. 분리가 되니까 뒤에 나와도 되고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둘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10번입니다. The math problem was difficult, but I was able to figure out it. 밑에는요. The math problem was difficult, but I was able to figure it ou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ind out과 figure out은요. 얘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암기만 하시면 얘는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figure out이 타동사 플러스 부사니까 얘는 반드시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ind out과 figure out은 이거 뭐 원리 따지지 마세요. 그냥 타동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의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구분해서 암기도 부탁드리고 문제를 풀 때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하고요. 이해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미리 제작해놓은 영상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하죠. 67강이고요. 유닛 67 주의해야 할 형용사와 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